안녕하십니까. 전이 전동 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혁신학교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세종미래학교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학교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했으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 정책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학교를 말합니다. 세종시 혁신 초, 중, 고도 이러한 비전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제는 미래학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기술 발달과 기후위기 심화, 인구 절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교육은 필요합니다. 본의원도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종시 교육청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이 단계적,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입시 위주교육에 여러 폐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길을 잡는 것이 아이들의 진로와 인생 설계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대학에서도 단순히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을 판정하고 입시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신작은 개개인이 부담으로 짊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높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변형이라기보다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혁신학교는 결코 목표가 아니다. 혁신학교는 하나의 모델 학교일 뿐이다. 학교는 변화가 필요한데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학교 혁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현장에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시민들께서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하자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혁신해서의 학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오셨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답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가 다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바꿔서 정상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학교의 주인을 학생으로 해보지 않은 학교의 주인을, 진짜 학생이 주인으로서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고 학교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학교 규칙도 자기들이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학교야말로 미래를 살아갈 구체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좀 많은 것. 이곳에서 잘 성장한 친구들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가장 발달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 대한민국의 주체로 서려면 학교에서부터 구체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체제 자체가 상명하복식의 문화, 교장 선생님의 명을 받은 학교가 교사가 근무한다거나 과거의 법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모든 일들이 학교에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협의와 논의와 그거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영자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학교 혁신의 가장 큰 것은
학교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민주적인 문화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과정에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학교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학교 혁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본보기 학교로, 모델 학교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학교 전체가 변화해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분위기였고 이것을 2015년부터 한 5년, 6년 쭉 추진하여 오다 보니까 다른 학교, 대부분의 모든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회의에 갈 때마다 이제는 학교 혁신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학교가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 많은 학교들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혁신학교와 전혀 다르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세우고 있기도 하고 학교의 그런 그 고위 공동체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고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준 의견을 학교 운영위에서 반영하고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다. 이제는 혁신학교 따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다른 시도보다 세종에서 늦게 시작했음에도 2021년 제일 먼저 세종에서는 더 이상 혁신학교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세종의 모든 학교를 학교 혁신의 공동 주체로 세우고 함께 갑니다 해서 2021년부터 혁신학교를 숫자를 줄였던 겁니다. 그런 차에 새 정부가 출범이 됐고 새 정부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내걸었고 그 미래 교육을 감당할 학교의 미래 학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그동안 진행했던 혁신학교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공간 혁신도 이뤄내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연수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더욱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래학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몇 번을 읽어봐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 평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확인하고 공감할 만한 정량적 평가도 부족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직에 계신 분들조차 혁신학교 성과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감대 형성도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쩌면 학교 혁신의 가장 큰 것이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고 수업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에서 교사들의 수업 중심의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어서 실제로 점수를 딱 매겨서 이렇게 해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세부 영역을 나누어서 학교가 민주적인 운영은 변화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서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최대한 나누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어도 그런 혁신학교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주체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이것은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학교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세종이 가장 높은 것이 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근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대가 완전히 100%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혁신학교를 따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공감대가
물론 100%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공동체가 요구해서 한 것이지 교육청이 아직 그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떨어지는데 일방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다음은 학력신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에서는 학력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학생들이 학력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력 수준 괜찮다고 보십니까? 새로 신설된 학교가 꽤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들, 말하자면 세종 시민 전체가 세종의 교육의 질적 이 고도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 고등학교들이 대개 뭐 7명도 개교를 한 학교, 10명이 개교한 학교, 한 학기에 거의 한 500명 이상이 막 전학을 오는 학교들도 막 생기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교들이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건 일반 도시에서는 약 10년에서 15년을 잡아야 학교의 모양을 갖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세종의 경우에는 이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4, 5년 수준의 거의 안정적인 시스템만 갖춘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뭐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고 기초기본학력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학교 교육 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거의 이 전국 모범을 이렇게 만들 정도의 이런 세종의 교육력이 커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학력의 면이나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단순한 문제풀이의 학력뿐이 아니고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 감성이라든가 시민성이라든가 뭐 이런 미래형 학력의 측면에서도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많은 지표들에서 이런 연구 과정에서 이렇게 이 분석하는 지표 등에서도 거의 전국에 모범을 창출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21학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학년별, 과목별 성적을 A부터 2등급으로 구분해 지하위에 속하는 2등급 비율이 40%가 넘는 학교를 추려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당 학교 수가 늘어났으며 고2의 경우 수학영어 2등급 비율은 50% 이상인 학교는 15개 학교 중 9곳이나 됐습니다. 본의원은 학력 실태 자료를 보고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학력자와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우정영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학교가 본보사가 실시될 때 본보사 왜 국영수의 이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건 분별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현재 우리는 이 성취도를 표시하는 방식이 고정 분할 방식과 변동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대학 입시에서는 이 실제 매우 상대적인 등수, 그러니까 등급이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입시의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정 분할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원 점수를 그대로 이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변동 분할 방식은 그 원점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조정을 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절대평가에 해당한 이 고정분할과 관련한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만 명확하게 이 아이가 전체 아이들 중에 등급이 몇 등인가를 상대평가만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 변별력을 높이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등급을 4%를 잡고 있는데 100명이면 4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4명,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이 100점을 맞게 되면 1등급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입시에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불리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이 변별력을 이렇게 일정하게 갖추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형식평가제의 이 평가의 기록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2012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 고교 고교 학점제 등을 이렇게 도입을 준비하면서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 강조들을 하고 본래 교육 목적상 성취평가제의 의미도 있기도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이 교육청의 전국적인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약 60%가 조금 넘게 이 고정 분할 방식을 쓰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변동 분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변동 분할 방식을 쓰도록 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안내하고 연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단 평가는 절대 평가 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점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 평가 방식으로 실시된 점수이므로 상대적인 본인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처럼 중간 기말 평가도 없으므로 학원에 가서 수준을 진단받고 학력 신장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대 평가 방식이 줄세교육과 서열화를 주장한다고는 하나 본인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결손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조기에 파악해야지 나중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인한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으로 인해 교육청 주관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총 60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보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물으셔서 두 가지가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은 정말 기초학력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진단 시스템입니다. 이건 국가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아이들을 전반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가가 국장님, 제가 표준으로 설명드릴게요. A, B 등급이 있잖아요. 절대평가는. 그래서 있을 때 그 세세히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서열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좀 등수가 정해지면 자기 점수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 수준을 들려라는데 그 어떤 자료가 되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진단과 보정 시스템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성취도는 옛날에 일제고사 방식이 워낙 폐해가 커서 그러니까 국가가 좀 법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게 다 이해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서처럼 학생들이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합니다. 학생이 상대적인 본인 수준을 모른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르면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챙겨온 학생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학력 미달을 확인한 학생들은 높은 벽을 실감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강원도 기초학력 미달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기사에 우연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0%에 달하는 아이들이 대학 진학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학력평가 금지가 아이들이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리려고. 길게는 하시지 말고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세요.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걸 말씀을 그래 물으시니 설명과 대답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제고사를 쳤을 때 그때 전국적인 서열, 학교 간 서열, 학급 간 서열, 학생들 간 서열 등으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이렇게 이 쓸데없는 이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서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매우 강력하게 이 학생들의 학교 간에 또 학급 간의 이 서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취지를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길게 하시니까 저도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학력평가 금지는 오히려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교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은 필수입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년 넘게 이어온 혁신학교의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본 후 세종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공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쓰신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